예, 안녕하세요. 고2 수학 1 등차 수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삼각함수의 활용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등차 수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열은 뭐냐? 수열은 뭐냐? 수열의 뜻. 규칙적인 수의 나열입니다.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이것만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의 나열인데 규칙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3, 6, 9, 12와 같이 차례로 라는 말이 있죠. 나열된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할 겁니다. 이때 이제 각각의 수를 갖다가 이걸 뭐 첫째 수, 둘째 수 이렇게 안 하고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수열의 종류가 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유한수열, 무한수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항이 그러니까 유한계인 수열은 유한수열이고 항이 무수히 많은 수열은 무한수열. 끝에 보면 알죠? 땡땡땡 이렇게 된 거. 자, 수열에서 유한수열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어. 유한수열에서만. 유한이든 무한이든 똑같이 있는 건 뭐냐면 첫째 항은 둘 다 있겠지. 근데 이제 유한수열에서만 쓰는 용어는 항의 개수 줄여서 항수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끝항 또는 마지막 항을 우리가 이제 끝항이라고 할 건데 뭐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수열의 일반화 이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자, 수열을 이제 나타나는데 어떤 수열은 이제 1, 3, 5, 7, 9 이렇게 나갈 거고 어떤 거는 2, 4, 6, 8, 10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 어떤 수가 올지 모르니까 이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첫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가요. 첫째 항은 2를 생략해서 그냥 A라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계속해서 나갈 때 N번째 항, 그러면 N번째 항이라고 하죠. 얘는 중요해서 일반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수열 전체를 하나의 기호로 나타낼 때는 그냥 수열 AN 일반항을 가로 안에 집어넣어서 수열 AN 그러면 이런 말이 탁 떨어지면 이와 같이 이 밑줄 그은 것 같이 수열이 전개된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시면 돼요. 자, 이제 수열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수열의 종류 첫 번째, 자, 등차 수열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열이 항의 개수에 따라서는 유한수열, 무한수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열의 내용상 보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의 뜻 아주 중요해요. 수열의 뜻, 등차 수열의 정의 이 말이야. 매우 중요해. 자,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 뭐 만들어졌다나 만든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때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 공차가 뭐예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된 거야. 밑에 1에다가 2를 더해서 3을 만들고 또 2를 더해서 5를 만들고 또 2를 더해서 이렇게 7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은 그죠? 3 빼기를 하면 차가 2잖아. 5 빼기 3을 해도 차가 2고 그래서 이게 공통의 차 줄여서 이게 이제 공통의 차 이런 뜻이야. 줄여서 이제 공차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공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차라는 말을 붙인 거야. 공차가 일정한 수열. 자, 이거는 근데 성질이지 정의는 아니야. 즉 뜻은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차가 일정하겠죠. 아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를 뭐라고 한다고? 공차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이거는 정의예요. 정의. n번째에다가 d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겠죠. 이걸 이제 공차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공차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는 방법이 가장 쉽겠죠. 굳이 뭐 100번째에서 99번째를 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공차 구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를 빼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가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즉 n번째 항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당연히 구했어요. 어떻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가서 n번째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 그냥 a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일정한 수 뭐를 더해서 d를 더해서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여기다가 d를 더해서 여기가 세 번째 항. 아이고 그럼 1이지. 여기다가 또 d를 더하면 a 플러스 3d. 그죠? 이렇게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항의 번호잖아. 여기가 항의 번호보다 d 앞에 숫자가 하나씩 작지. 그러니까 얘는 n번째 항은 뭐라고 써야 돼?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다시 a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 여기를 n-1t 하지 마시고 하나 작은 수. 여기 항의 번호보다 하나 작은 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100번째는 a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 이렇게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277번 등차수열의 일반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인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야 돼. 4 빼기 2하면 2죠.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2n 이렇게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 2번도 합시다. 자,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인데 7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13 이렇게 되죠. 자, 일반항 구했더니 n에 대하여 몇 차식이야? 1차식이라는 것도 이번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 문제가 이와 같이 이제 숫자가 하나하나 나열된 거 있어. 근데 숫자가 나열됐다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항이 4개 이상은 있어야, 최소한 항이 4개는 있어야 숫자가 나열된 유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야. 아셨죠? 자, 어떻게 하라고? 첫째 항이 이렇게 있어. 4항이 얼마래? 마이너스 1에.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4항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4항을 기호로 먼저 썼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이 기호로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쓰셔야 돼. 어떻게? 네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는 마이너스 2. 근데 A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1로 넘기면 3D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1. 얘가 9죠? 그러니까 D는 얼마야? 3.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첫째 항하고 뭘 알면은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면 등차 수열은 다 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는 첫째 항하고 뭘 알아내야 된다?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내야 돼. 아셨죠? 첫째 항과 뭐? 공차. 모든 등차 수열 문제는 첫째 항과 공차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는 공차가 얼마래? 마이너스 3이래. 얘를 바로 기호를 안 고치고 바로 쓰는 게 좋다는 거지.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얼마야? 12 빼기 6이라서 6이죠.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봅니다. 자, 가봅시다. 자,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뭐야? 필수예제 1번도 그렇고 필수예제 2번도 그렇고 이렇게 조건식 2개짜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조건식 몇 개짜리? 2개짜리. 즉 등식을 2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 왜 주어지냐? 첫째 항과 공차 구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등식이 2개짜리인 거.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가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된 거. 근데 뭐야? 항의 값이 최소한 4개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조건식 몇 개짜리? 2개짜리.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뭐 어쩌라고요? 이거 이제 이렇게 기호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바꿔야 돼요.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그 다음에 또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2a 플러스 4d는 6이지?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2개니까 앞에 조건이 하나 더 나와 있는 거야.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자,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그 다음에 4배에 첫째 항 더하기 얼마? 하나 작은 수.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a 플러스 4d는 4a 플러스 8d. 이렇게. 자, 저거 정리하면은 얼마야?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이거 정리해서 3a 플러스 4d는 0. 이 두 개를 연립으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d를 구하면 이와 같이 나온답니다. 자, a하고 d만 구하면 끝이 아니고 이 시험 문제는 뭐 7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7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여기 6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나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 27이니까 21이 되겠지. 자, 이같이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가 제일 잘 나와요. 더 중요한 게 있네. 이것도 똑같아요. 뭐라고? 모든 등차 수열 문제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도록 숫자가 나열되든지 이렇게 조건식 2개짜리가 있다고. 31항이 85래. 그러면 이걸 기호를 거쳐서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31항을 바로 식으로 써. 어떻게?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가 85 이렇게. 또 첫째 항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가 얼마? 127 이렇게. 자, 아래 거에서 밑에 걸 빼는 게 더 쉽겠죠. 44에서 30 빼면 14D고 127에서 얼마 빼야 돼? 85를 빼. 7 빼기 5는 2고 12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D는 얼마야? 3. 자, 얘를 첫 번째 식에 넣든지 두 번째 식에 넣어야 되는데 어디가 편해? 첫 번째 식 기억에 넣는 게 편하겠지. 그럼 A 플러스 얼마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90 85 A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라고 여기 돼 있는데 저 말 없이 바로 2번 구하라고 하든지 바로 3번 구하라고 그래. 그럼 뭐 100항은 여러분들이 그냥 구하시면 되지. 어떻게? 100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그죠?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 99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이제 3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175는 몇 번째 항인가? 175는 몇 째 항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잖아. 그게 몇 번째 항인지. 그럴 땐 항상 몇 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등차든 등비든 여러 가지에서든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n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리고 n번째 항이 175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n을 구하시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번째예요. 아셨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5 더하기 하나 작은 수 곱하기 공차가 175입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5로 넘겨. 그럼 180이지. 자, 가로 왜 안 풀었는지 알겠죠? 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게 60이잖아. 그럼 n은 당연히 61이겠지. 이와 같이 아주 껌입니다. 쉽죠, 되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보도록 합시다.